안녕하세요. 오늘 투표하는 날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만 여기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투표 다들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오, 네. 했어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조금 관심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누가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네. 우리가 오늘 쉬는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엄마 오늘 선거날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미나인데 우리 신랑이 전화 와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세미나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라서 사업하시는 전부 다 사업되고 사장님이라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다 내 맘이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남이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 노는 날 찾아먹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찾아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매일 보시는 분들이니까 늘 항상 만나고 줌으로 만나고 또 제 얘기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 한번 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사운 했고 회사에 대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애터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애터미는 과연 무엇인지, 애터미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집중하시면은 이걸 이해를 하면은 애터미란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성공 못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사업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회사의 목표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못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나는 반드시 되겠다. 나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업주부였던 거는 모르시는 분이 제가 전업주부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업주부 얘기 좀 그만 좀 하라 하더라고. 전업주부였던 거는 다 아시는데 전업주부들이 물론 전업주부들 중에서도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우리 집 식구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우리들 가족들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한 번 들어갔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세미나 참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 같은 사람도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물론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좀 늦죠. 굉장히.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나는 임페리얼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반드시 나는 되겠다.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회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애터미를 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정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 일자리 부족, 저성장, 또 변화하는 세상, 또 질병.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늘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존 3단계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 강의 들을 때 0세부터 20세, 30세까지 공부하고 60세까지 일하고 나머지
30세, 30년 정도 노후를 보내게 된다. 60세 전에 보통 은퇴를 하는데 요즘은 60세까지 일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다 뭐 50대면은 거의 다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퇴하고 긴 시간의 노후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기존이 아니야. 요즘은. 새로운 100세 시대의 다단계 모델이라는 거야, 이게. 100세 시대에는 교육받고요. 긴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그냥 집에 계신 분들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뭔가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별다른 기술 없고 그러면은 일할 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0세 시대하고 80세 시대가 뭐가 다른가? 80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하고 학습하고 은퇴하는 이런 3단계 모델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80세 시대의 3단계 모델이 100세 시대에 와서는 붕괴가 돼서 100세 시대에는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평일 일하고 그런 선순환의 모델이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학습, 평생 직업의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도 결국은 장기 임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직이 평생 할 수 있습니까? 나 죽을 때까지 정규직 하시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이 나 죽을 때까지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그거는 퇴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30년 정도 하는 임시직일 뿐이지 1년, 2년 하는 임시직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정규직도. 평생 학습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이거 한번 돌아보실게요. 평생 학습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자꾸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배울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다 문맹이라는 거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높다 보니까 뭐 배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책도 열심히 책을 읽어요. 한 장 넘어가면 내 전장에서 뭐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할 만큼 자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면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뭐 잊어버려. 계속 하는 게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습득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 나는 못해. 아이고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래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면서 나 못해 네가 해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배워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 분포도에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 2020년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2020년 현재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죠. 항아리 치마처럼. 보통 30대, 뭐 40대, 50대, 60대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30대부터 60대까지 특징.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수가 그래도 저희가 되고 이 노인들을 잘 부양할 수 있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거는 2067년이에요. 보기에는 참 멋져요. 뭐 무슨 글래머 아가씨 같은 몸매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이때 지금 현재 20대에서 60대인 사람들이 그대로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가 가장 많다는 거야 인구가. 그런데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옛날에 뭐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 사람 67년이 되면 한 사람 노인을 부양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인지를 하고 이거를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별다른 소득 없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걸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까 엘빈 투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배우고 내가 익히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고령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이 많다고 하죠. 그 4차 산업혁명과 최근 마케팅 환경 변화가 이렇게 이제 나라 이 세계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더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소비자 쇼핑도 완전히 바뀌죠. 인공지능, AI 로봇이 많이 된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렇게 했어요. 가상현실. VR 그 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쓰고서 보면은 이 가상현실이 보이는 것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니까 저기 전에 한번 부여를 갔더니 부여의 옛날 궁궐 모습이 이런 것들을 쓰고서 있으면은 옛날 궁궐 모습을 내가 거기를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VR이야. VR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AR 증강이라고 하죠.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AR은 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옛날에 회장님이 강의 시간에 그거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다리를 내밀고 있으면 신발을 이거 신었다 저 신발 신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신발이 뭔지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해서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뭔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AR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다가 환경 그 가상의 환경을 덧입혀 가지고 이거 내가 잘 보이는 좋은지 어쩐지 내가 미리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는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바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넘나들어서 아바타 보셨죠 영화? 그거 보면은 나는 여기 있지만 저 아바타가 저기서 일하고 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가상과 현실의 사이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쇼핑의 행동을 완전하게 바꿔놓는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 가면은 그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해요. 백화점에 가서 뭘 봅니다. 신발을 만약에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신발을 사러 갔어요.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신어봐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냥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신어봐서 AR을 통해서 이 신발이 정말 이쁘네? 이거 신으니까 나한테 어울리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쇼핑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소비자의 쇼핑 행동을 바꿔놓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무인으로 가게 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도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2개나 생겼고 그 뒤에 보니까 밀키트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무인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나 골라서 내가 가서 계산하고 오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될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질 거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리셋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다, 이거 바뀔 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천천히 바뀌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줌이라는 거를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바뀌게 변하게 만드는 리셋, 완벽하게 재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거를 나만 혼자 아이고 싫어 나는 옛날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려워진다는 거니까. 일자리가 소멸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청년 실업이 생기고 베이비 부모의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위기가 자꾸만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밀어내고서 세계 최고의 걱정거리가 된 게 있어요. 9월달까지는, 작년 9월달까지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가고 그래서 10월달에 뭐가 걱정이었어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업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더 죽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어디 가서 그릇을 날르고 뭐를 하고 뭐를 팔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일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서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오늘 김미숙 총장님이 드디어 되시고 그분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돈이 나오는 거야. 돈 나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계속해서 쏟아져. 김민석 총장님이 뭐 일을 안 하신다고 지금 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해외여행 한 1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돈이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양쪽에서 나같이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이미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많은 리더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자로가 되고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가 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 없는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바로 애터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애터미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왜 애터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른 내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회사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경영자, 회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의 마인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어떻게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차피 유통이에요. 유통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팔려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좋으면 비싸고요. 여기 별로 제품이 싼 거는 제품이 별로야.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완벽하게 이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그리고 제품을 써보시면 이 사업을 안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지금 이용균 단장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요 시스템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교육해서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알아듣는 저도 세미나를 여러 번 가갖고 그걸 알아듣고 사업을 시작을 했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모셔다 놓으면 한 번 데려다 놨더니 그 사람이 딱 알아들었어. 그래서 막 사업을 해. 뭐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모셔다가 앉혀놓고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서 알아듣는 분이 생기고 자꾸 여러 번 들어서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의거해서 이제 첫 번째로 경영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 우리 회사의 경영자는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박한길 회장님의 마인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다단계하고는 경쟁하지 않겠다.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이런 데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겠다. 이게 회장님의 생각이셨어요. 이 얘기를 정말 10,000번도 더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10,000번이 뭐야? 사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세미나를 갖고 제가 혼자 회장님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다단계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나는 백화점보다 더 좋은 상품을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대형 쇼핑마트 이런 데보다 더 싸게 팔겠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쌀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애터미가 있죠. 진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때부터 세계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전, 10년도 훨씬 더 됐죠. 10년 전에 얼마나 하겠다. 280만 원짜리라겠죠. 잊어버렸네. 280만 원짜리 카니발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그게 물류창고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상품이 회사의 전 제품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80만 원짜리 카니발이 물류창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연간 물동량이 1000만 건 이상 되는 이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17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애터미 팬슈머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빗물 새는 사무실이었다. A4 용지로 애터미 이렇게 써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체육관 안에 들어간 1만 평 사옥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수영장도 있고 게임 거기 가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제가 전에 한번 강의 녹화하러 한번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아, 회장님 얘기가 맞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참 일하는 시간인데 탁구 치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애터미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는 거. 이게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엊그제도 하나 지금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로 어떻게 전 세계에서 애터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이런 거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요 언론의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매년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 됐어. 그리고 회장님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가 됐는데, 저는 이 사람은 최윤혁 팀장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혁신 리더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래요. 저게 GWP 혁신 리더가 뭔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최윤혁 팀장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 팀장님인데 이런 상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 됐고요.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가장 좋은 기업.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고 쓰는 방법을 배우라고.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늘 항상 강의하실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부터 먼저 쓰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나누고 살으라고. 돈을 그냥 나만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그치지 말고 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나누고 살으라고. 이렇게 늘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선수범하시죠. 생소맘에도 100억을 기부를 했고, 여기 컴패션에도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정말 많이 하는, 수도 없어요. 그거는 기부한 얘기는 뭐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기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회장님이 기부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부하는 거를 가리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장님 이런 거 저런 거 막 정말 잘하시는 거 너무 많고 회사의 자랑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장님한테서 딱 한 가지 정말 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회장님이 당신이 기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돈 많이 벌으니까 많이 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돈을 버는 리더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박정수 임페리얼이나 이런 임페리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페리얼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반드시 될 거라고. 김승주 국장님 임페리얼 안 될 거예요? 될 거잖아요. 김승주 국장님이 임페리얼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스폰서님들도 다 임페리얼이 돼 있을 거고, 파트너님들도 다 임페리얼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임페리얼이 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4명, 5명만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전시에 임페리얼이 10명만 나온다 하면 대전시는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 주변부터 늘 항상 돌아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 주변부터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리키시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회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밥 먹고 밥이야 못 먹고 살겠어요. 애터미 안 했어도 밥은 먹고 살았겠지. 그런데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화제의 신간, 지금 이제 신간이라고 말하기도 한참 됐죠? 이게 구매해서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 DNA를 보시고 나면은 애터미에 대한 걸 웬만한 건 다 아세요. 책을 보기 좋아하시는 내 주변에 소비자들이 있다면 한 권씩 사서 선물을 하셔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저도 구했는데 아직 안 온 뭐였어요 제목이? 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초뷰카 시대. 네, 맞아. 초뷰카 시대. 저도 샀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권해주는 책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출을 엄청나게 하는 회사가 됐어요. 여기 20개국이라고 했는데 20개국이 훨씬 넘어갔죠. 지금 23개국인가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글로벌 6억불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첫 번째 회장님 보셨어요. 회사 보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뭘 보여야 된다겠어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겠어. 애터미의 제품이 바로 절대 품질,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니까. 반품률이 0.2%대예요. 처음에 0.19, 0.12 이렇게 했는데 약간 오른 이유가 그냥 이제 막 쓰다가 저기 한 것도 다 반품하고 잘못 온 것도 다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보태서 이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할 만큼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품률이 적다는 얘기는 많이 팔리는데 엄청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품률이 적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애터미의 제품들은 전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는 거니까. 생필품을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써야 되는, 안 쓸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데 반할 수밖에 없는 대중명품 애터미라고 있어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애터미 제품의 컨셉이 있어요. 대중명품 메스티지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백화점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한인 매장보다 더 싼 가격에 판다. 이게 애터미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품 한 번 사면 다시는 살 일이 없는 제품 같으면 그건 어렵죠. 그런데 소모성 생필품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소모성 생필품, 칫솔, 치약, 샴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고 없어지는 거, 쓰고 없어지면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니까. 소모성 생필품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차피 써야 돼. 남녀노소 누구나 써야 돼. 여기 김승주 국장님도 써야 되지만 행복나눔센터 노영화 세일즈 마스터님 도 써야 되는 거고, 꿈드림센터의 이수남 사장님 샴푸 쓰시다가 안 쓰실 거예요?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쓰시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안 쓰더라도 다른 곳에서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구나 써야 되는 제품을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써야 되는 제품을 좋고 싸다면 안 살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좋고 싸다면이 전제입니다. 어차피 생필품을 다 쓰는데 좋고 싸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거를 여기다가 바꿔서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하면요. 큰 대형 쇼핑몰 하나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수만 가지 되는 쇼핑몰을 하나 무료로 줘. 그냥 주고 나서 나도 가서 쓰고 사람들한테 가서 너도 회원 가입해서 쓰면 대형 쇼핑몰 회사에서 무료로 줘. 그러면 네 쇼핑몰에서 너도 사서 쓰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써야 되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애터미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도 받았습니다. CCM 인증 받은 거 저는 CCM 인증이 뭔지도 몰랐는데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회사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단계 업체에서는 최초입니다. 다단계 어때요? 선입견이 이거 다단계들은 조금 안 좋고 제품이 비싸다 이런 인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CCM 인증을 최초로 받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제품 컨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품을 아까 제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좋은 제품이라는 뜻은 뭐예요? 재료비리 할 때 좋은 재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면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재무제표예요. 그러면은 여기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있어요. 원가 비중을 보면 애터미가 가장 높아요. 46.66%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아메이가 있어요. 36.78%, 뉴스킨 34.27%, 이렇게 PM 30, 유니시티가 조금 그래도 많이 제품의 원가에 많이 돈을 들이고 있네요. 허벌라이프 17.79%. 이렇게 재무제표에 보면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단기 순이익 이렇게 좋은 원가를 엄청나게 들여서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많이 남는다는 얘기야. 많이 남아서 우리들한테 수당도 많이 주고요. 또 회사 운영하는 데 들어갈 그 직원들한테도 좋은 복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많이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사회 기부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는 매출이 감소한 회사입니다. 감소한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있다. 이게 글로벌로 나가는 지도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출할 지역이 있어요. 파란 색깔로 표시된 곳은 현재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검정 색깔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22년에 오픈 예정인 곳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칠레라든가 페루,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이런 곳들이 지금 내년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브라질은 이미 이제 진출했죠. 아직 저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몽골 이제 8월 달에 지금 된다고 하고요. 우즈벡도 마찬가지. 10월 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다 진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출이 되어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올 안으로 진출되는 날까지 포함하면 26개국이 현재 진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현재 애터미가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원이.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 자원. 사람이 다 자원이에요. 뭐 우리는 강아지도 자원이긴 하지만 강아지 밥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주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애터미 제품을 다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한번 했는데 또 했네요. 이거 너무 기뻤는가 봐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 애터미 소비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싸니까 마트 체인지를 한 거예요. 마트에서 사는 저도 처음에 제품 화장품 써보고 치수 써보고 치약 써보고 하다 보니까 애터미 전 제품을 쓰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애용자가 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애용자로 변화를 했더니 회사에서 나한테 수당을 줘. 포인트를 딱 적립을 해가지고 나한테 수당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수당을 어쩌다 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요즘 나오는 거를 다 체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쓰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당을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 체크하는 그거 나왔죠. 그걸로 체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근데 제 파트너가 한번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쓰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애터미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냥 애터미 사업 이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바꿔서 쓰고 내가 써보고 좋은 거를 옆 사람들한테 너 써봐. 싸고 좋아. 너도 써봐.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사업을 하실 수 있다.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알아듣고 아까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플랜의 특징이 마케팅 플랜이 너무너무 심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저는 이해하는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 들어보면 거의 알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냥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바이너리 구조, 두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줄 만드는 회사들에서 하는 것보다 두 줄 만드는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더 쉽겠죠.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줄, 5줄, 6줄, 7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나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로 두 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회원 가입시킨 사람들이 2명만 있을 수밖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밑에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해줍니다. 무한단계 나로부터 시작해서 10단계건 100단계건 1000단계건 10,000단계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한누적. 이 무한누적 때문에 소비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한누적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해서 수당 받을 때까지 처음에 내가 쓰는 거 가지고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한 누적해주기 때문에 월마감을 하지 않고 누적해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얼마든지 회원에 가입을 시키고 수당을 받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게 만드실 수 있어요.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저는 이 무한 단계와 글로벌 원마케팅 그리고 이 상한선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사업을 그만두면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사업을 끝까지 하기만 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무한 단계, 나로부터 시작해서 100단계, 1000단계 수도 없이 많은 단계가 내려가도 그걸 내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하고 비슷한 종들만 와요. 다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저도 제가 회원 가입시킨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만 제가 회원에 가입을 시켜서 제품이나 쓸 줄 알고 그런 사람들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지 저 이거 막 사업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종이 들어오더라고. 너무 제품 잘 팔고 너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제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하는 거야 같이. 그리고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만 한다면 이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사업이 그냥 내가 회원 가입시키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상한선이 만약에 없다면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상한선 제도가 있어서 누구나 다 같은 자리에서 우리 이용균 단장님이 5천만 원 벌고 계셔도 우리 다 언젠가는 이용균 단장님하고 1원도 안 틀리는 수당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죽을 것도 없고요. 단장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내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원도 안 틀리는 수당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가리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케팅 플랜이 있고요. 좋은 제품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사업이라고 하죠.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그 사람이 알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내 시스템을 내가 다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전에 나온 거라서 지역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부업가 세미나 토요일 날 하죠. 또 지역 세미나는 아직은 뭐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뭐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저 성공한 저분의 입을 통해서 듣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10억 원 주는 거 하고 한 달간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00원. 처음에 첫날은 100원, 그 다음 날은 200원, 그 다음 날은 400원. 이거 저희 회장님 강의 때도 들었고 우리가 이성현 박사님 강의 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10억 원 주면은 그냥 이수남 사장님 10억 원 받고 말으실 거예요. 아니면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00원
받으실 거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가면 30일째 되는 날은 536원, 6억 8,7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받으실래? 이거 바로 애터미 사업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뭐 얼마 주는 거 이거는 내가 월급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매달 매년 불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536억 8,71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나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6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36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거기다 담지를 못해요. 담을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변한다고 내가 변한다 하면서 진짜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야 된다. 학습과 결심과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변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여기 왼쪽에 하향 나선형 곡선에서 상향 나선형 곡선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결심해서 실천해서 이거를 해서 변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쁘고 정열적이고 열의가 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만족감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맨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들어 지루하고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비관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남들 하는 거 괜히 질투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내가 늘 항상 희망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표정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맨날 얼굴을 찌푸렁거리고 사흘 굶은 시어머니 상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우리는 알았는데 사흘 굶은 시어머니 상을 하고서 있으면 누가 내 옆에 오겠냐고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화는 뭐냐면은 바뀌는 거래요. 바뀌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네가 변해야 돼. 너 변해야 돼. 변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변해. 아무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오노레드 발자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저는 정말 이 얘기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원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일신, 우일신, 우리 올해의 사자성어기도 합니다.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달라져야 된다. 매일매일 달라지다 보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달라졌어. 그러면 성공의 방향으로 가셔야 되죠. 이쪽으로 가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시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쪽이 어디냐면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3개월 동안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초기 3개월 동안에 전력 질주하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초기 3개월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도 변화가 됐어요. 나 이거 할 거야.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막 마음을 뭐 굳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초기 3개월 동안 숨이 턱이 전력 질주는 뭐예요? 숨이 턱이 닿게 그냥 설설 걸어가는 걸 전력 질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m 달리기 뛰는 것처럼 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한테 먼저 제품을 팔아라. 제품 100% 애용. 이거는 써보니까 뭐 별로야. 저건 써보니까 물론 써보고 별론 거는 안 쓰셔야 돼요. 하지만 한 번은 써보셔야 돼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안 써본다?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미팅에 100% 참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미팅이 정하셔야 돼. 저녁에 한다든가 부업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시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미팅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라. 작은 미팅, 소그룹 미팅, 내 팀장님이 하시는 미팅, 내 위에 스폰서님, 판매사님이 하시는 미팅, 국장님이 하시는 미팅, 부무장님이 하시는 미팅, 전체 이용균 단장님이 하시는 미팅, 회사에서 하는 미팅, 이런 미팅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짜 꼭꼭 참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나 혼자 하면 내가 잘못하는 거를 잘 몰라요. 같이 함께 해야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더 열심히 하고 잘못하는 거는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구축 하시는 거예요. 써봐라 가보자. 소비자 구축 사업설명 후원. 지금 나는 3개월 넘었으니까 안 되네. 지금부터 3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막 활력 질주하셨어요. 이렇게 숨이 턱이 다 캤어. 그래서 이제 조금 가보니까 오늘 이만큼 왔네? 그럼 또 거기서부터 또 3개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 했으니까 난 3개월 동안 턱이 다 캤네? 그러면 이제 막 한 3개월 쉬어야지? 이거 아니고. 이렇게, 초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지금 한참 사업한 지 난 1년 됐으니까 못해? 아니, 1년 됐으면 지금부터 3개월. 아, 5년 됐네? 지금부터 3개월 하시는 거예요. 초기 3개월처럼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8코어 체크리스트를 작성으로 해서 평가 이거 중요합니다. 8코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꼭 스폰서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파트너들한테 8코어를 꼭 쓰라고 하고 제가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 위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한테 보여주려고 8코어 작성을 하시면 그거 아니야. 나 스스로 보려고 작성을 하시는 거야. 나 스스로 보려고. 내가 스스로 보면 내가 오늘 한 일, 어제 한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야. 아, 내가 3개월 동안 전력 질주를 했구나. 안 했구나. 내가 사업을 안 했구나. 이거를 내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해서 공유를 하면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이게 기본입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A코어 리스트를 작성으로. 이게 다른 것들은 그냥 굉장히 막연한 거잖아요. 성공의 8단계 막연해. 물론 단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판매사 방향, 아유 저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A코어 체크리스트는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날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다 보면 오토 판매사 방향,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을 뛰어야 어느 방향으로 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요게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이 성공의 8단계는 많이 들으셨기도 하고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주도적인 삶, 긍정적인 사고, 대가 지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하러 가야 돼. 지금 내가 굉장히 몸이 아파. 지금 너무 바빠. 아이들이 뭐를 해달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 내가 굉장히 여유롭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기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 내가 오늘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오늘 몸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도적인 삶. 내가 주도적으로 옆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얼굴에 딱 그 부장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이더라고. 내가 보면은 뭐라고 하면 바로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 표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라는 거야. 뭔가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여기서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벌을 거야. 1억씩 번다고 말은 해. 1억씩 벌려고 생각을 한다면 1억 벌을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짓을. 1억 번다고 말만 열심히 하면서 말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 대가 지불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뭐 누가 반대해서 안 하고 대가 지불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가시면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내려놓고 거기다가 애터미를 채워 넣으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 제가 살짝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저 사람 참 괜찮다. 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제 새로 학교를 저기 해서 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걔가 꼭 나한테 와서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막 먼저 가서 이렇게 나서는 성격은 못 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어. 우리 친구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운이 좋다 보니까 애터미를 그냥 저는 한 게 진짜 1%치도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하라고 이거 하라고 나 안 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신 스폰서님이 계셨고요. 그걸 또 세미나를 그냥 하도 그냥 가자고 해서 몇 번 가다 보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늘 항상 그때는 세미나를 열심히 다니면 성공한대. 그래서 세미나도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또 이용균 단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에 오셔서 꼭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용균 단장님이 강의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세는 일을 했어요. 저는 오늘은 나 혼자 갔어. 그런데 내 파트너 한 명 데리고 갔어. 그럼 오늘 2명이야. 다음 주에는 3명. 그렇게 한 명을 더 데리고 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뒤에 앉아갖고 세. 오늘 내 파트너가 몇 명 하는지 1명, 2명, 3명. 오늘 10명 왔네? 그 다음 주에 가갖고 오늘은 20명 왔네? 이거를 셌다는 거예요. 사람 세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놔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 때예요. 당연히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안의 친정과 시댁을 통 털어서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는 저 하나였거든요. 모두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거리가 당연히 많았죠. 그러니까 집안의 사소한 일들은 다 제 거야. 너 집에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였어.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 못해. 나는 원데이 세미나 가야 되는 날이니까 나는 못해. 나는 오늘 수요일 날은 강의 있는 날이라서 못해.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진짜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날은 목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 가야 되니까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뭐를 못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려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다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대가 지불할 생각을 하셔라. 대가를 조금 크게 빨리빨리 지불을 하면 빨리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 그냥 아끼고 내 거는 막 그냥 이렇게 지고 펼 줄을 모르시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야. 마음이 힘들어도 참는 것도 거기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주도적인 삶, 긍정적인 사고, 대가 지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남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 그런데 이 3가지는 내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러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확실한 내가 회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 생각만 하면 나는 막 너무 기뻐갖고 죽어버릴 것 같아. 자다가도 벌떡벌떡. 회장님 그 얘기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벤츠를 사고 싶은데 가서 자다 말고 가서 벤츠 매장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는 게 너무 얼마나 그게 갖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내 마음속에 늘 항상 딱 담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쓰시고 그 생각을 늘 항상 자기 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제가 사업을 안 할 요인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많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야. 나가서 뭐 이거 제품 좋아 싸 이 얘기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는 그만둘 것 같아. 조금해서 가서 막 뭐라 하면 저녁에는 내일은 누구한테 가고 막 누구한테 해모임 얘기하고 이렇게 막 기와집 12개씩 지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되면 오늘만 딱 지나고 내일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웠어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도 나는 중간에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저희 집에는 그때 큰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에다도 붙여놓고 나가는 문에다도 붙여놨어. 크게 써서 사절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쓴 거를 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걸 읽었어. 그거 내가 읽으면 내 머리가 가장 먼저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거야. 그거는 나한테 다짐하는 거야. 그리고 밖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식구들 보라고. 그만두면 아이고 뭐 1억 번다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만뒀어 이렇게 할까 봐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붙여놓고 읽는 거 한번 해보셔요. 효과 굉장히 커요. 내가 그걸 읽는 순간 내가 만날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그걸 읽으면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나가기 싫으네? 그래도 나가줘요. 그래서 한번 인생 시나리오를 제대로 쓰시는 거를 해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쓰시라고 하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은 쓰시고 그걸 요새는 줌이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멀리 계신 파트너들하고도 같이 줌으로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시고 이렇게 팀끼리 전체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것도 하지만 팀끼리 이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 팀끼리 서로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를 서로 공유하고 하다 보면 도와가면서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쓰셔라. 쓰시고 내가 맨날 읽어라. 그러다 보면 함께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을 자꾸 하셔야 가서 제품만 이거 너무 싸고 좋아요. 써봐요. 이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판매사 도전도 도전이고 팀장 도전도 도전이지만 제일 간단한 도전은 내가 이거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도전이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쉬워요. 판매사 도전, 팀장 도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근데 한 번 땡 하고서 다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도 도전하셔야 되고 제품 전달하시는 것도 세미나 가는 것도 도전입니다. 요즘 세미 판매사가 생겼으니까 세미 판매사도 자꾸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거절을 즐겨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 거 왜 해? 나 그런 건 안 써.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그런 거 왜 해? 이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세미나를 갔더니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절단지를 만들어라. 거절단지를 만들어서 거절단지에다가 거절한 사람 이름을 써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굉장히 그날 갔다 와갖고 확 마음이 바뀌었어요. 10,000번만 거절을 받자 이렇게 딱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한 번 오늘 거절 받으면 누구누구누구한테 이름 알면 이름 써. 모르면 그냥 행인 1, 2, 3, 4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몇 명한테 거절 받는지를 매일 썼어요. 그래서 10,000명한테만 거절을 받아보자. 그러면 거절 10,000명한테 받는데 10,000명한테 이렇게 나한테 동조하는 거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야. 거절을 받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절을 받는 걸 목표로 삼았어. 그러면은 10,000명한테 빨리 거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절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지나가는 사람들 다 거절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루에 20개, 30개씩도 전단지를 줬어. 그리고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애터미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오는 그때는 그 얘기 나오는 그게 아주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회원가입하셔서 쓰시면 싼데 이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한 거를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누가 거절을 하나 해. 그러면 아싸 제가 나 빨리 성공시키려고 거절했네. 10,000명한테 거절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누가 거절해도 하나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야 네가 나 빨리 거절하라고 성공하라고 거절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10,000명 거절 받기 훨씬 전에 나는 이미 팀장이 돼 있고 국장이 돼 있고 본부장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까지 안 가. 그러니까 거절을 즐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거절을 하면 맞아. 나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10,000번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김연아도 10,000번은 했다고 10,000시간은 했고 박태환도 10,000시간을 했고 다 10,000번 정도 하고 10,000시간 정도는 해야 10,000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해야 성공한다고 하니 나도 10,000명한테만 거절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 거절이 힘들지 않더라. 그 사람이 거절해도 나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일을 만들지 않더라. 그리고 기쁘더라. 많이 거절 받는 거 맨날 세는 거 기쁘더라. 그렇게 해서 많이 거절 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되어 있더라. 항상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이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전하고 결단하고 상생 우리 함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제가 한 5분 정도 초과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정말 쉬는 날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못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공해서 우리 김미숙 총장님, 김태훈 총장님, 그리고 이용균 단장님처럼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고 우리 성공해서 좀 정말 즐거운 네가 써도 괜찮고 단장님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서 네가 써도 괜찮고 내가 써도 괜찮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겁냐고 재밌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가 써도 괜찮고 내가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이 그렇게 되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